네, 그럼 지금부터 글로컬 상생을 위한 지역의 생태적 전환과 생태 전환 교육 자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순천대학교 정보전산원장 심현입니다. 네, 행사 진행에 앞서 좌담회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좌담자분들의 기조 발제가 각각 10분씩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글로컬 상생을 위한 지역의 생태적 전환과 생태 전환 교육이라는 주제로 좌담회가 11시 40분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식수는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좌담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행정수도와 생태수도라는 두 개의 수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서울이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생태수도는 순천이라고 합니다. 이 생태수도를 만든 장본인이십니다. 노광규 순천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대한민국 행정수도 서울에서 다양성이 꼽히는 공존의 혁신, 미래교육을 이끄시는 조희연 교육감님 참석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쁘신 분입니다. 순천대학교를 인류대학으로 만들려고, 그리고 지산학 협력 글로컬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순천대학교 이병은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진행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럼 오늘 좌담회 진행을 위해서 좌담자 세 분께서는 바로 단상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각각 단상에서 하면 좋겠지만 오늘은 토크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기조 발표도 앉은 자리에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노광규 순천시장님, 이병훈 순천대 총장님,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발표자분께서는 각자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광규 순천시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지금 낯선 좌담회라 좀 긴장하고 왔습니다. 우선 먼저는 작년 제가 추석 무렵에 정원박람회 때문에 서울을 방문을 해서 서울시장과 교육감을 뵀는데 정말로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습을 제가 지금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개막식 때도 참석하셔서 자리를 정말로 빛내주시고 그러셨습니다. 오늘 조희연 교육감님 호남이 낸 인재 중에 한 분이시죠.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 630만 명이 정원박람회를 다녀가서 시민들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병헌 총장님은 너무 자주 뵈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특히 취임하시자마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정부하고 많이 있었는데 슬기롭게 잘 풀어내시고 지금 대학의 전망들이 걸려있는 글로컬 30 예비 지정이 되기까지 저희들이 보기에서도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시민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2006년도에 제가 시작이 됐을 때가 40대였습니다. 지금은 제가 60대입니다만은 젊은 시장으로 당선이 되어서 사실은 뭐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준비가 솔직히 조금 안 돼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순천이라는 도시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왜냐하면 인근
여수는 국가화학단지가 들어서 있고 여수 세계박람회를 한다고 온 국민들의 눈이 집중돼 있고 또 광양은 포스코가 들어와서 아주 새로운 철강 도시로서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져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1000여 년 이상을 전남 동부 지역에서 취소 역할을 하던 순천시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이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뒤로 좀 밀려나 있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결국 시민들의 에너지를 모아서 뭔가를 이루는 쪽으로 이게 정책들을 펴나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쉽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정치가 욕을 먹지만 이 새로운 길을 찾는 게 본래의 정치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에게 이랬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합시다. 외부에 용역을 줘서 마치 어린아이 어머님이 잠잘 시간까지 정해줘서 계획표 짜주는 이런 아이가 결국은 스스로 자기 앞날을 헤쳐갈 수 있게 잘 성장하지 못하는 애들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우리가 결정합시다. 이렇게 됐었는데 일부에서는 문화재가 많으니까 문화도시로 가야 된다. 또 교육도시로 우리는 이름난 곳 아니냐 하니까 교육도시로 가야 된다.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저는 생태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에 할자와는 안 됐지만 뒤에 얘기를 제가 조금 생략하고 얘기를 드리면 왜 환경이라 하지 않고 생태라고 했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환경은 단순하게 공해에 대립되는 아주 작은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생태는 우리가 생명체가 자라는데 가장 소중한 것이 어머니의 뱃속인데 이걸 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또 다른 고민거리가 바로 과도한 발전에서는 재앙 속에서 어떻게 지금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를 고민하는데요. 요거는 생각을 한번 바꾸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태라는 얘기를 했던 이유는 우리도 이 대자연의 구성원의 일부일 거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 줘야만이 결국은 우리 외에 다른 생명체들 그리고 더 가까이는 동종의 생명체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생태로 우리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련의 여러 과정들은 이런 생각에서 이게 풀어졌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서양이 대단히 발전되어 있고 서양의 유수한 철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서양 철학에서 하나 절대로 풀지 못한 게 환경 문제였습니다. 왜냐? 세계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인간에게 준 선물인데 이 선물을 아무리 잘 관리해도 망가지고 선물을 받은 사람도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들을 그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동양의 생각들이 조명이 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도 이 세상 구성원 중에 일원에 불과하다는 것들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 발생됐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제일 고민이 생태가 밥 먹여주냐고 정치적으로 반대 세력들이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해야 될 것은 뭐냐? 생태가 밥을 먹여준다는 것을 증명을 해내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방향을 정하면서 긴 얘기를 짧은 시간에 할 수는 없지만 바로 발견한 것들이 흑두루미였습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했을 때 순천만에는 167마리의 흑두루미가 순천만에서 월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순천에 찾는 소위 관광객들은 1년 통틀어서 13만 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멀지도 않는 시간에 순천만의 모습들을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세상에 두루미는 도대체 몇 마리나 남아있고 우리 순천만에 오는 이 흑두루미는 몇 마리쯤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그리고 이 새들은 어디에서 월동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흑두루미가 약 9천 마리 정도가 세상에 남아있는데 여기 온 167마리를 빼고는
일본 이즈미시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즈미시로 날아갔습니다. 그런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 시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마어마한 두루미들이 논바닥에 앉아있길래 조류독감이 이렇게 많이 유행하는데 이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걱정되죠. 그런데 그보다는 전깃줄에 걸려서 죽는 두루미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새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릴 때 전깃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0마리 정도가 폐사한다고 얘기를 해요. 돌아와가지고 순천만을 보니까 그 대대들 인환들 앞쪽이 논바닥에 난 전봇대가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가 282개를 뽑아냈는데 이거는 순천 시민들에게 대단히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에서 철새인 두루미를 위해서 전봇대를 뽑은 나라는 그 도시는 우리 순천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남사르 총에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IUCN에 가서도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천 시민들의 생각의 높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만천하에 우리가 설명하고 왔던 일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두루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700마리 가량으로 일단은 늘더니 관광객이 일단 300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신데요.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2번이나 순천만을 다녀가셨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노시장님, 관광객이 300만이 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질문 요지를 얼른 대답하기가 뭔 요지인지를 몰라서 뜸을 있었더니 대기업 2개 정도가 와가지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편익을 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업이 오게 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지를 제공해 줘야 되고 또 공해를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고 온갖 여러 가지들을 견뎌내야 되는데 바로 당신들이 했던 이 전봇대를 뽑아서 두루미 서식지 하나를 보존해 준 것이 그 2개가 온 것보다 더 많은 고용 효과와 지역 경제 유발 효과를 만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생태가 밥 먹여준다는 걸 순천시가 입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태가 경제를 견인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도시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생태를 기반으로 도시계획을 세우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도시의 상식이 됐습니다. 10년 전에 우리 정원박람회 관람객 목표는 400만이었고 지금보다 한 달을 적게 했지만 실제로 오는 것들은 440만 명이었습니다. 2달 남은 50일이 조금 넘게 남았는데 이번에 관광객은 이미 여기도 지금 인쇄를 옛날에서 615만입니다. 630만 명이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9분 중에 1분이 다녀가실 꼴입니다. 지금이야 익숙하지만 10년 전에 정원박람회 대단히 낯설은 개념이었습니다. 생태가 바로 경제인데 그 순천만을 보호하는 대단히 큰 전략이 그때 필요했습니다. 왜? 철새들을 위해서 전봇대를 뽑고 두루미가 오고 관광객이 늘어나니까 몸살을 앓아서 우리가 지키고 있던 순천만이 망가지는 것들이 바로 그냥 매일 보일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차량이 많이 오든지 통제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도심이 계속 평평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해양수산연구원에 있는 박상호 박사에게 제가 의뢰를 했습니다. 당신은 해양 관련된 공부를 한 사람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지혜를 좀 빌려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순천만에서 도심까지를 4개 번역으로 나누어서 전이 공간에 결국은 에코벨트를 두르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이 국가정원이고 국제정원박람회입니다. 아시다시피 세계 모든 나라의 정원을 돌아보고 많은 학자들과 또 가드너들과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것은 정원은 대단히 전략적인 개념입니다. 정원이 문화로 자리 잡은 나라들은 대제국을 이루었거나 대제국을 꿈꾸는 나라들만 정원이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정원이 문화가 없는 나라입니다. 미안하지만. 근데 왜 그랬느냐? 이 정원은 돈 있고
사람 있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오세훈 시장님이 전 부시장을 비롯해서 간부들을 이끌고 순천에 왔을 때 점심 때 수도 서울의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공무원입니다. 자부심도 대단하고 역량들도 뛰어납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떠들든지 말할 기회가 없이 제가 30분 동안 듣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예, 돈 있고 사람 있으면 정원 만들 줄 압니까? 그러면서 제가 3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정원을 만들려고 하면 일단 구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문적 지식과 철학적인 높이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뭐냐? 여러분들 인간을 위해서 편익을 만들어내는 생각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다. 우리도 생태의 일환이라는 철학적 높이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정원은 아무데나 나무 심고 꽃 심는다고 자라는 게 아니다. 그 시대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설계의 기술도 있어야 될 것이고, 식물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될 것이고, 토양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소화해낼 수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문화예술을 녹여낼 수 있는 소양이 있어야지만이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지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이 돈 있고 사람 좀 있다고 이렇게 떠들면 되겠냐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데리고 오천 그림광장을 갔는데 20m쯤 지나서 딱 가니까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말이 없었습니다. 점점점 놀란 것이죠. 그래서 밥을 먹고 살만한 선진국에서는 이 가드너가 누구냐? 다 그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왜? 한정된 면적에 한정된 자원을 배치하는 전략을 구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가드너는 이번에 영국 왕으로 등극한 찰스 3세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 찰스 3세 정원을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무튼 이번 정원박람회 개장 후에 대통령도 다녀가시고 400여 군데가 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는 180군데가 넘게 다녀가십니다. 광역자치단체들, 자치단체 장님들, 대선 후보들 대부분이 다녀가셨습니다. 이분들 얘기가 유럽보다 더 잘해놨다.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천시민은 참 좋겠다. 우리 도시는 왜 이렇게 못하느냐는 얘기를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시민들에게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굉장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정원박람회는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입니다. 여기에서 대단한 소비군을 끌어왔고 또 특수를 누리고 있지만은 이것 가지고 저 많은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판을 바꿔야 됩니다. 판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올해 정원박람회를 하면서 한 달 동안 내내 비가 오는 것을 우리는 목격을 했습니다. 세상에 한 달 동안에 28일 비가 오고 이틀 동안 해가 떴는데 이것도 폭염이었습니다. 식물들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불편하고 말할 것도 없고 이것 우리가 만든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유실한 얘기로 블루카본이 어쩌고 그린카본이 어쩌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순천은 이 두 가지를 대한민국의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정원은 바로 탄소를 흡수하는 가장 중요한 그린카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보존했던 순천만은 이 숲과 잔디보다도 50배나 빠르고 3배나 더 많은 양의 탄소를 흡수하는 바로 그린 블루카본으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이걸 설득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바로 이 여자만 전체를 넓혀서 순천만이 아니라 보성과 고흥과 여수와 우리까지 다 합쳐서 국가해양정원으로 한 다음에 체계적으로 이 갯벌을 관리하는 유네스코 세계 자연문화유산을 넘어서서 이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쯤에 이게 진행되면 순천은 내륙과 해양에서 동시에 국가정원을 가진 유일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유럽에서는 인간이 자연과 싸워서 이기려는 생각을 이미 버린 지 오래입니다. 서로 공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 하원을 막아가지고 소위 민물과 짠물이 만나서 기수구역을 이루는 것들을 없앴는데 이제는 전부 다 새롭게 워터튠 사업으로 옛날에 재자연화시키는 것이 선진국에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해나가려고 정부하고 합의를 하고 있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상부인 동천은 국가하천으로 승격되고 원도심을 가르는 옥천은 정비사업을 통해서 도시구조를 완전하게 미래형으로 생태적으로 바꿔 나갈 겁니다. 그리고 경전선 폐선로가 여러 가지로 이것 때문에 다 지혜를 주시고 그러셨는데 정부의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여기와 함께 이번에 처음 우리가 보여진 동천의 뱃길은 순천만의 생태의 힘이 구석구석으로 전해지게 보를 허물고 할 수 있으면 바닷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순천은 인근 여수와 광양에 비하면 소위 요즘에 얘기하는 산업화 시대에 큰 공장들이 없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걸 경쟁한다고 이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순천의 경쟁력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원박람회 이후에 문화 콘텐츠 사업으로 완전하게 새롭게 도시를 바꿔나가겠습니다. 이 기반은 생태입니다. 미국의 월트 디즈니 하나만 해서 매출이 얼마냐? 88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공장만 세우고 막 뭘 먹고 쓰고 하는 것만 생산해낸다고 그래서 도시가 일자리가 생기고 성장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이미 선진 사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대학의 글로벌 30의 중심 과제로 애니메이션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어렵게 정부를 설득해서 마중물을 가져왔는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제가 30분 동안을 설득을 했습니다. 300억 정도 되는 돈을 5년에 걸쳐서 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이거는 새롭게 봐주셔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분야의 최고로 전문가라는 분이 김건희 여사라고 얘기를 듣고 제가 대통령이 오셨는데 브리핑을 2번 했습니다. 한 번은 대통령님께 각부 장관들과 참모들을 모아놓고 한 번은 대통령 부인께 제가 이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순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게 뭐냐? 대통령 지시를 받고 문화부에서 새롭게 여기를 전담하는 콘텐츠 국장을 참고로 해서 산업을 새롭게 짜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천억 정도의 새로운 사업들을 건의를 했고 그 중에 일부가 올해 400억이 조금 넘는 돈이 1차로 확정이 됐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지자체 생긴 일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가 사업이 한 번에 이렇게 많은 돈이 오는 게 없습니다. 이제는 이번에 글로벌 30에 순천대학이 들어가게 되면 같이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완전히 새롭게 생태의 기반 위에서 문화 콘텐츠로 대한민국 모든 도시들이 생태만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이건 역시도 부러워해서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 연장선 중에 하나가 쓰레기 문제입니다. 인간은 살아있으면요 먹으면 똥을 싸야 되고 오줌을 싸야 되고 그리고 활동하면서 생기는 쓰레기를 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요 우리 어른들 속담이 뭐냐? 화장실과 처갓집은 멀리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지만. 근데 처갓집은 내비두고 처가살이가 오히려 더 좋으니까 화장실은 어디까지 들어와 있느냐? 우리 밥 먹는 식탁 앞에가 화장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아파트가 어디고 다 화장실 실내에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많이 먹고 너무나 많이 버리고 싸는 쓰레기 문제는 산골에 가서 자연을 다시 망쳐가면서 가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 쓰레기는 쓰레기가 아니고 자원입니다. 이 자원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갈 것인가가 시대적인 과제고 세계 모든 국가 나라들은 도심에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다른 공공기관들의 에너지를 조금 더 공급해 주면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생각이 다른 분들도 한 번쯤 더 뒤돌아봐 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업에 대해서도 이제는 과연 이 스마트팜으로 이렇게 과다하게 생산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너무 많이 생산하고 너무 많이 먹는 게 지금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은 농업이 튼실하게 자리를 잡아야지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생존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다 농업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천대학의 글로벌 30의 첫 번째가 스마트팜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해서
앞으로 손잡고 미래를 한번 열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순천은 경원망라미를 성공적으로 맞추고 생태도시에 일단락을 지으면서 이걸 기반으로 미래를 도약하는 그런 전략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렵게 교육감님도 오시고 총장님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하셨기 때문에 같이 공감해서 지금 생각을 조금 바꿔야지만이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병훈 순천대 총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방금 우리 노광규 시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듯이 인문적 지식과 철학적 깊이 높이,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문화예술의 소양, 이것이 지금 확 와닿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위험사회에 살고 있는데 아마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코페르니쿠스적 어떤 사고의 역전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 노광규 시장님의 어떤 발제문을 보니까 지금 순천시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시나리오처럼 싹 정리를 잘 간단 명료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어떤 미래, 비전, 그리고 또 순천대학교하고 같이 할 그런 내용까지도 다 밝혀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은 제가 오늘 원래 얘기 듣기로는 저는 이제 자장만 없고 사회만 맡아주면 된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발제를 해라고 이게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아시다시피 10월 6일까지 글로컬 대학 30 실행 계획서를 지금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학은 거의 9월 26일까지 또 전라남도와 같이 또 협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집필하다가 지금 다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제 11페이지부터 23페이지가 있는데 그걸 좀 보시면서 그렇게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태 전환 교육 자담회를 위해서 이렇게 또 바쁘신데도 이렇게 자리를 가득 채워주신 우리 서울시 교육청, 그리고 순천시 시청 관계자님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한계를 넘어선 혁신으로 특화 분야 세계 강소 지역 기업을 비전으로 담대한 제도역을 위해서 이렇게 매일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우리 순천대학교 교주님과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화창하지 않고 약간 흐린 날씨입니다만은 초가을 날씨에 이렇게 대한민국 아까 두 개의 수도가 있었다는데, 하나는 행정수도, 하나는 생태수도, 이 두 분의 어떤 거장을 모시고 이렇게 토론회를, 그 다음에 토크쇼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순천은 제가 생각하기에 전국적으로 자랑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노광규 시장께서 말씀했듯이 불과 한 5개월 만에 630만 명이 그렇게 건강히 다녀갔던 대한민국 생태수도로서 2023 순천 국제정원 박람회가 하나 열리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순천하면 굉장히 정주여건이 좋은 도시입니다. 이 정주여건이 좋은 하나의 교육도시 순천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국적으로 자랑할 만한 두 가지를 꼽자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테마와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당면한 기후 위기 또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환경 보존과 그게 생명의 다양성 문제, 달리 말하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앞으로 우리 인간 또는 인류의 미래를 좌우해야 할 가장 중요한 테마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교육과 환경 문제를 생태전환 교육이라는 논지조를 통해서 풀어가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임을 또 믿어 의심치 않고요. 여러분들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자료를 좀 보시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사이에 자료를 봤더니 왜 생태전환 교육인가에 대해서 잠깐 제가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저를 소개한 것처럼 저는 순천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어릴 때는 순천만의 흑돌미들이 그렇게 소중한지도 몰랐습니다. 원래 갯벌에서 먹이를 찾고 그렇게 창공을 날아다니는 새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순천만 가보시면 알겠지만 유네스코에서도 인정하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고 또 전국에서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우리 순천만 갯벌과 순천만 국가정원을 부릅니다. 저는 이렇게 순천이 가진 이 유형의 자연자산이 바로 지속 가능한 가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변하지 않는 가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영어로는 sustainable value라는 어떤 지속 가능한 가치라는 것은 뭐 경제 성장, 사회 통합, 그리고 자연 환경 보존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면서 가는 것이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는 가치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속 가능한 가치는 하나의 어떤 제한된 자원 속에서 무조건적인 성장은 가능하지 않음을 또 우리가 서로 인정하게 하고 현재와 또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 니즈를 골고루 충족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치를 언급할 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특히 서울시 교육청의 생태전환 교육도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이 지속 가능한 가치는 예를 들어서 뭐 인간성 회복이랄지 환경 보존이랄지 또는 친환경 생태주의 같은 하나의 어떤 당위적 가치를 포함하는 내용이 지속 가능한 가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연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입니다. 그런데 서양 문명은 자연을 정복 대상으로 여겨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무차별적인 자연의 파괴로 이어졌고 또 나아가 현대 지구촌의 커다란 해결 과제인 환경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촌 환경 문제가 범세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등장한 지금 이 시점, 자연을 단순하게 정복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연을 보호 대상으로 여겨 자연 보호를 마치 만능의 해결책으로 연안하게 떠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연 보호란 말도 여전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말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인간의 자연에 대한 하나의 오만함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은 단순히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도 본디 자연의 일부지요. 또 사람은 자연에서 나서 자연의 혜택 속에서 살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 멸절되어도 지구는 또 나아가 우주는 그 생명의 고동소리를 아마 울릴 것입니다. 제가 미국의 CNN 방송에 공익 광고에 등장하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연이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인간이 자연을 필요로 한다. 이 말은 CNN에서 나온 공익 광고에 등장하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제가 생각해도 이 생태 전환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명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연에 대한 외경을 바탕으로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자연에 대한 겸손함과 진정한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들의 피어있는 한 송이 야생화에 있어도 우리는 자연에 대한 그런 경이로움 또는 경이함을 배울 수 있고 또 자연의 위대함과 인간의 능력의 미약함을 그렇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들은 오랜 시간 동안 각자 처해져 있는 주변 환경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남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복잡다단한 카오스 기술을 비롯해서 전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해, 재난 등의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자연으로부터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그렇게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곤충을 포함한 모든 어떤 동물의 경우에
주변 환경과 닮은 색상으로 자신을 숨기는 그런 보호색으로 위장해서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숲속의 어떤 식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숲속에서 만들어내는 피톤치드 아시죠? 이 피톤치드는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물질이나 식물에게는 굉장히 해로운 병용군 또는 해충에게는 치명적인 어떤 물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피톤치드 하면 굉장히 좋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 좀 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보십시오. 지금 모로코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또 어떤 대재앙이 일어나고 특히 세계 곳곳에서 자연 생태계의 어떤 경고음이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마 지구 온난화일 것입니다. 특히 산업혁명 이래로 우리 인류는 화석 연료의 어떤 수요를 증가시켜서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지금 대기죽 속에 이산화탄소 비율의 증가로 인한 오존층 파괴는 인류의 지속 가능한 그런 발전을 위협하고 인류의 건강한 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해왔습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인 자연재해 발발은 이러한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 파괴에 기인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일치된 견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극지방에 보면 빙하가 지금 녹고 있죠. 빙하의 감소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거의 남태평양의 어떤 여러 섬들이 지금 수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환경 문제나 자원 고갈의 문제는 단순한 경제 논리나 정치 논리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아마 인류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이며 또한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으면 인류 앞날은 아마 암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류 문제가 밝지만 않다는 것을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그렇게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은 시급하고 또한 지금이 아니면 이미 늦은 것으로 아마 인류 전체에 머지않아 크나큰 재앙을 초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그렇게 늦출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생태재난 교육과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오늘 특히 이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생태재난 교육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토크쇼를 제안받고 발제문을 어제 우리 시장님께서 또 경영대학원 최고관리학과정 특강에 오셨다 해서 제가 또 얼굴 한번 빌려고 또 인사드리고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또 걱정이 돼서 잠깐 또 집무실에 와서 오늘 발제문을 한번 좀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걸 제가 생태재난 교육과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이것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까 하다가 마침 제가 지난 한 2, 3년 전에 ESG 고교대학 연계사업단을 직접 추진한 사업단장입니다. 당사자로서 생각보다 막상 그 대학에 있어서 생태전환 교육 모델을 굉장히 쉽지만 정의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대학이 현재까지 수행해 왔고 앞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글로컬 대학 35대를 통해서 생태전환 교육 모델, 즉 순천대학교의 ESG를 설명할까 합니다. 먼저 우리 대학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초기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자 상아탑으로서 현실과 다소 거리를 둔 채 주로 이론 연구를 할지 교양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즉 전통적인 대학의 역할은 교육과 연구로 인식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3 미션으로 불리는 새로운 역할들이 우리 대학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학 지식과 자원을 학문적 환경의 외부로 확산해서 사회문화,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명예총장이자 가장 오래 기간 총장으로 재임한 찰스 윌리엄 엘리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학은 뼛속 깊이 민주적 봉사정신으로 가득 차야 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민주적 봉사 열의가 교수와 학생을 움직이는
동력이 돼야 한다라고 하며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은 물리적 공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특히 지역사회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존재임에도 국내에서 우리 대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관심은 그간에 다소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은 이런 말이 있죠. 대학은 도시에 의해서 흥하고 도시는 대학에 의해서 흥한다는 그런 캐치플레이즈 하에 우리 지금 순천대학교는 글로컬 대학 30을 준비하면서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가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책무감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분골쇄신하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대학을 흔히 지역 중심 또는 국가 중심 국립대학으로 그렇게 일컫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중심 대학의 어떤 책무와 생태전환 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좀 느낌이 좀 제가 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좀 한 3, 4분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예. 지역 중심의 어떤 책무와 함께 대학에서 바라본 생태전환 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지금 최근 프랑스의 어떤 그 대학들을 보니까 굉장히 모든 대학생들이 생태전환 교육을 받도록 굉장히 의무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우리 조희연 교육감께서도 이 부분에서는 언급할 텐데요. 특히 이제 생태전환 교육은 우리가 뭐 SDG 또는 ESG 지속 가능 개념등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여러 다양한 의미로 그렇게 해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태전환 교육이라는 용어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본 발제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ESG 용어로 순천대학교 ESG 사례의 활동을 통해서 생태전환 교육을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 굉장히 시간 관계상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대는 ESG 기반 생태전환 교육을 선도하는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environment, E, social, S, governance, G, 가치 있는 기준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순천대학교 이 environment 환경교육 사례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아마도 우리 지금 우리 대학의 캠퍼스로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대학의 모든 인프라는 현재 그린 캠퍼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대학 건물의 옥상에 보시면 뭐 태양광 발전 뭐 구조물 설치랄지 그다음에 에너지를 제어하는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는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정보 조사에서는 뭐 서버 최소화할지 그다음에 녹지 공간 조성을 통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렇게 캠퍼스를 그렇게 설계하면서 지역 생태 환경에 노력하고 있는 대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에 생태 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수업을 개설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흙배 3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흙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라는 의미로 지금 학생들이 이 수업은 학생들이 직접 농작물을 심고 가꾸고 노동력과 그 다음에 노력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환경과 생명의 그런 고귀함을 인식하도록 돕는 교과목입니다. 아마 이는 이 과목 흑배3이라는 교과목은 아마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생태전환 교육 프로그램과 아마 일치하지 않을까 아마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교과목 흑배3은 초기에는 비교과 과목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개 분반 한 600여 명의 학생들이 수강하는 과목이었는데 지금은 버젓이 정규 교과목으로 그렇게 굉장히 학생들한테 생태전환 교육의 하나의 리딩 어떤 교과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순천대학교 S 사회적 책임 사례와 관련해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우리 산학교육센터에서는 녹색혁명, 녹색경제, 녹색에너지를 표방하는 스마트팜 인력 양성과 애니메이션, 문화 콘텐츠 첨단 기술인 AR, VR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공동 실험 실습관을 통해서 지역 산업체를 대상으로 첨단 실험 장비를 제공하고 특히 친환경 인증 사업단에서는 친환경 농업 인증을 그렇게 책임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순천대학교의 책임경영 협력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하면 우리가 주로 뭐 흔히 번역할 때는 지배구조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이 거버넌스를 지배구조라는 말보다는 협력적 네트워크라는 그런 용어로 의미로 그렇게 사용하자고 합니다. 특히 지역 중심 대응이 가장 핵심적이고 아마 지역의 중요한 역할이 바로 지역 발전을 위한 지산학 삼생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순천대학교 공유개방 생태전환 교육 모델에 대해서 잠깐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이 지금 글로컬 대학 AB 지정이 됐습니다만은 글로컬 AB 대학 지정에서 특히 대학의 완전한 공유 개방 생태전환 교육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대학 자원의 불필요한 중복을 없애는 노력을 통해서 자원의 효율성 증대와 또 비용 절감 그리고 상생의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서 환경을 보호하고 또 기후 에너지 활동에 참여하는 생태전환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우리 순천대학교와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 6개 대학과 서로 거버넌스를 구축했다는 것이 바로 그 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글로컬 대학 AB 기획서에서는 핵심 기획서는 농촌의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청년농, 청년 창업농, 외국인 유학생 그리고 해외 노동 인력이 정주에서 소멸되는 농촌을 살리는 리셀프 모델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학의 공유 협력 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 첨단 기술 기반 생태전환 교육 모델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첨단 기술을 도입하면서 고탄소 소비 문명에서 저탄소 생태 문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글로컬 대학의 두 번째 특성화인 애니메이션 문화 콘텐츠 분야가 바로 하나의 이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우리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서울시 학생들이 가상의 메타버스에서 순천시의 생태, 사찰, 문화, 순천만 흑두루미, 칠개, 짱뚱이, 그 다음에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등을 체험하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생태와 첨단 기술의 융합이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 창출과 아마 생태전환 교육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지금 여기가 초석홀인데 8호홀에서는 생태도시를 위한 탄소 중립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국제 포럼 행사가 지금 옆에 행사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행사 때문에 거기에서 축사를 못하고 바로 여기로 왔는데요. 그래서 우리 대학은 지금 다양한 ESG 교육과정 그리고 R&D, 대학 인프라 개방 공유 등 생태 중심의 교육을 그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대에서 지금 총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글로컬 대학 30은 스마트 농업, 정밀 농업의 그린 스마트팜 특화, 그리고 애니메이션 문화 콘텐츠 특화, 그리고 우주항공 첨단 소재 특화를 기본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고탄소 소비 문명에서 저탄소 생태 문명을 표방하는 생태전환 교육을 순천시, 전남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생태전환 교육 생태계의 중심이 되기 위한 우리 대학 구성원의 노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순천대학교 글로컬 대학 30으로 생태전환 교육을 반드시 모델을 완성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전부 하실 말씀들이 많으셔가지고요. 시간 관계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끝으로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너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라도 조금 줄여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압박감이 듭니다. 저는 정말 노광규 시장님하고 이광 총장님이랑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순천에 오면 저희 누나가 여기 순천 매형이랑 여기 사세요. 그래서 자주 오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정말 친숙하게 집에 온 느낌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저는 외부에서 이렇게 볼 때 이 수많은 지방 도시 중에 자기만의 독특한 정체성, 개성을
전 국민이 아는 도시를 만드는 것, 저는 그게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순천이 그런 뭐 정말 생태 수도라고 할 정도의 그런 독특한 개성과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부럽고 선망의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노광규 시장님이 조용한 순천시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와서 떠들고 간 것 같은데, 제가 다음 시의회 때 오세훈 시장님 만나면 혼내주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강연도 하고 있어요. 아, 그러셨구만요. 예. 그리고 이제 글로컬 대학 정말 지금 10단계에서 진입하셨죠. 그래서 정말 전남의 국립대학 중에 유일하게 진입을 하신 걸로 아는데, 정말 마지막 관문 8분 응선을 이미 통과했으니까 정상에 가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미 시장님과 총장님 말씀 속에 일정 부분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27쪽부터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실은 이제 교수님들이 계셔서 제가 약간 좀 쩔립니다. 이게 좀 널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기후위기라고 하는 우리 어떤 공통의 절박한 위기,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뭐 이게 뭐 폭염이라든지 또 재난, 다양한 재난으로 이미 우리 생활 속에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절박하게 우리가 뭔가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우리의 문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떤 근대 산업 문명을 어떻게 하면은 뭐 초근대라고 할 수 있고, 근대를 넘어서는 생태 문명으로 전환할 것인가, 이런 절박한 과제들을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27쪽에 보면 이것이 근대적인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자연정복적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는 근대적인 경제, 사회, 생활 시스템을 어떻게 생태적으로 전환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우리 모두의 이제 과제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있습니다만은 근대 시스템이라는 것은 더 많은 생산, 더 값싼 생산을 위해서 이동과 유통을 늘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중국에서 뭘 싸게 해서 남미에서 싸게 해서 가져오는데 사실은 그게 이동 과정 자체가 탄소 배출이고, 그것이 이제 지구의 생태적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 악순환의 이제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이 더 많은 소비를 위해서 생태계의 파괴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연을 더 많이 정복하고 자연을 더 싸게 활용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산업 시스템이 이제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전환시키는가, 우리들의 또 생활 소비 양식까지를 전환할 것인가 하는, 아까 총장님 말씀으로는 고탄소 소비 문명을 저탄소 생태 문명으로 어떻게 전환하고 그거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우리들의 생활 양식, 산업 구조, 도시의 재생산 방식들을 어떻게 바꿀 거냐는 게 이제 우리에게 절박하게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저희들이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 28쪽에도 있습니다만은 그 절박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전환을 일으켜낼 것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태 전환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뭐 이것을 뭐 ESG 교육이라고 교육이라고 말해도 좋고, 뭐 지속 가능성 교육이라고 해도 좋고, 생태 교육이라고 해도 좋고, 환경 교육이라고 해도 좋지만, 굳이 우리가 이제 전환을 얘기하는 것은 이런 모종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지구의 공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이제 이런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환이라는 말을 이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도 이제 저희가 생태 전환 교육이라는 말을 하게 된 과정이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저희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우리가 툰베리나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어떤 멸종 위기종이다. 기성세대가 우리들을 멸종 위기종으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뭔가 전환적 노력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저희도 뭐 그런 계기를 고민을 하면서 생태 전환 교육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조금 확장해서 정책화하는 노력을 이제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1쪽에 보면 이제 코로나의 경험, 이제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벗어났는데 다행히 이 코로나의 경험 속에서 새로운 어떤 문명 전환의 감수성들을 우리가 갖게 됐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로 국경이 닫히면서 어떻게 보면 지역 단위 어떤 자족성을 높여야 된다는 이제 생각도 이렇게 하게 된 어느 지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인간과 자연,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 국경을 넘어선 인간과 인간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또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얻게 된 어느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생태 문명 전환의 절박성, 감수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준 점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고탄소 배출 산업 구조나 소비 양식들을 얼마 전에 이제 여기 31쪽에 있습니다만은 이번 달입니다. 9월 4일에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아프리카 기후 정상회의 같은 데도 보면 이제 너네들이 책임지라.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 탄소를 과다 배출하고 과에너지를 소비하는 산업 구조, 다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방식이 당신들이 이 기후위기를 초래한 거니까 당신들이 책임져라는 아프리카 공동의 선언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우리는 풍요롭게 쓰고 많이 소비하고 그 책임을 아웃소싱하는 방식이 더 이상 지속하지 않게 되어 가고 있는 이제 이런 점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아까 총장님도 뭐 말씀하시고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인공지능 시대 기술적 특이섬을 향해 가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서 뭐 탄소 포집 산업 같은 걸 아예 개발해서 이 위기를 일정하게 완화할 수 있는 방식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죠. 뭐 그런 노력도 저는 뭐 해야 된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인 산업 구조, 도시의 재생산 방식, 소비 양식, 생활 양식 자체를 바꿔내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4쪽에 그런 속에서 이제 저희가 뭐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도시 정책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대학 정책을 하시면서 하지만 저희는 이제 생태 전환 교육이라는 교육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책임성 있는 조치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생태 전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제가 뭐 글의 제목도 있습니다만 자연과 사람과 사람, 도시와 자연의 공존을 지향하는 생태 전환 교육을 설정하고 우리가 이 다양한 노력들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6쪽부터 이렇게 쭉 저희가 설명을 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자체는 저희가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37쪽에 저희가 슬로건이 손수건에서 태양광까지 이렇게 슬로건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손수건이라는 것은 개인의 생태 행동 실천, 생태적 어떤 생활 양식을 작게라도 습관화해보자 이렇게 해서 뭐 작지만 저희 서울교육청은 지역청까지 전부 화장실에 그 종이 타올 있잖아요. 손 씻는 손티슈 타올을 없앴습니다. 뭐 사실 그것만 해도 저희 교육청에서 2억 원을 씁니다. 사실은 그것만 해도. 그래서 그런 어떤 불편한 작은 실천을 하자.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이제 태양광까지는 이제 학교의 에너지 자립형 탄소 배출 제로 하드웨어형 학교 건축을 만든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그래서 손수건에서 태양광까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시간 관계에서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39쪽에 예를 들면 뭐 교육 과정에서부터도 뭐 다행히 이제 초등등 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교실에서 아이들이 문화로 삶으로 말하자면 학습으로 이제 배워야 되는 점이 있어서 교육 과정과 연계하는 생태 전환 교육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가 뭐 생태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뭐 초등학교 4학년에 자전거 교육을 초등학교 4학년에 자전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꿈이 서울의 뭐 초등학교 4학년이 전부 자전거를 배우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일본을 가보시면 많이 알겠지만은 자전거 타고 이렇게 지역의 슈퍼에
마트에 이렇게 주부들이 쭉 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참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순천 같은 데는 정말 그런 모델들이 뭐 실현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뭐 생태 전환 스포츠라는 이름으로도 하고, 또 이제 급식과 관련해서 넌 GMO라든지 또 그린 채식바라든지 이런 이제 먹거리 생태 전환 교육 뭐 이제 그런 노력도 일정 부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리배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물론 이제 학교에서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지자체는 그 노력이 상당히 분리배출이다 이런 게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들은 이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시키는 것,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하드웨어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생태적 감수성을 갖는 주체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 학부모, 학생, 그래서 뭐 기후행동, 교사 기후행동 365 뭐 이런 주체 형성의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전남과도 저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농촌유학, 농촌 체류유학 같은 것도 아까 이제 말씀한 흙에서 배우는 삶의 흙배사 그 삶이라는 그 순천대의 프로그램하고도 정확히 일치하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단순히 교환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학생들이 6개월이나 1년 동안 순천, 전남이나 전북의 농촌에 와서 사는 겁니다. 농촌 체류형 유학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는 뭐 정착하시는 분도 부분적으로는 있다는 얘기까지도 이제 듣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전남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남하고 해서 저는 뭐 야 이걸 누가 하겠나 코로나 국면이었는데 그랬는데 한 20-30명 가면 대성공이지 하는데 뭐 상당히 200-300명이 전체로 치면 가는 정도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정말 제가 자뻑을 하면 이건 세계적인 프로그램이다. 수입만 할 게 아니라 세계로 수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래된 미래의 노르베르 호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하면 말씀을 드렸더니 뿅 가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 서울시의회에서는 또 이 생태전환 교육을 공부를 안 시킨다고 못 가게 예산을 또 다 삭감해가지고 또 농촌 유학 예산을 저희가 전남교육청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수하느라고 또 힘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그 결론 부분에서 이제 아무래도 대학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정말 생태도시에 이미 상당히 선도적인 모델이 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서울 같은 데도 정말 우리 학생들이 다 자전거 타고 그러면 진짜 이런 꿈도 꿔봐요. 사대문 안에 저는 다 차를 없애버리자. 서울에 여러분도 잘 사대문 안에. 그래서 트램을 이렇게 순환 트램을 이렇게 돌고, 그리고 각각의 이제 서울은 이제 그 자전거가 따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따릉이를 타고 우리 또 교육을 통해서 다 시민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고, 그러면 사대문 안은 트램으로 다니든지, 그리고 각각의 그 따릉이 포트를 만들어 가지고 자전거 타고 시내를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정말 저는 그런 생태 도시로서의 서울의 꿈을 이제 꾸어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저희가 말씀드리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시민들의 어떤 생태적인 의식이 확산되지 않는 한 이게 불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시민들이 어떤 생태 환경으로 인한 어떤 장점과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불편을 교환할 수 있는 정도의 시민의 생태적 의식이 생기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겁니다. 솔직히 제가 서울에 이제 가시면 이제 북촌 있잖아요. 북촌 마을이 있는데 거기 한옥 마을이잖아요. 거기에 저희 정독도서관이 있고 또 초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주차장을, 정독도서관의 지하 주차장을 대규모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반대다. 아니 차 없는 북촌 한옥마을을 만들어야지. 그걸 대규모 지하 주차장을 만들면 대거 차가 오는데 왜 그렇게 하냐. 그런데 이제 거기 주민은 주차장이 있어야 차를 갖고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는 아니고 그 옆에 제동초등학교죠. 초등학교가 있어서 거기 차라 조금 떨어져 있는 그 약간 북촌마을의 외곽에 있는 거기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그러면 했는데, 거기 또 학부모님들은
학생들 안전이 우려된다고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걸 또 반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곳곳에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파리 도시 같은 경우는 생태 도시를 하지만 그게 그냥 청사진을 그린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 어떤 근대 산업문명의 생태문명적 전환이라는 것은 우리 주체들, 우리들의 생각, 삶의 양식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이게 가능한 어떤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꿈들이 정말 생태 수도 순천에서 정말 선도적인 모델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학과 관련해서 저는 이 말씀도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나 좀 우리가 글로컬이라고 할 때 저도 대학에 있었습니다만은 글로컬의 진정한 의미는 지식 생산이 로컬의 리얼리티로부터 나올 때 가능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인문사회과학의 상당 부분은 수입형이잖아요. 지식 생산의 근거가 서구예요. 저는 이제 그 순환 구조, 그러니까 수입형 순환, 그러니까 서구에서 만들어진 지식 생산을 수입에서 우리의 지식 생산이 이루어지는 방식에서 이제 로컬 현장 지식의 소스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서구와 다른 지식 생산을 이뤄낼 수 있을 때 저는 정말 글로컬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저는 이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뭐 생태 수도면은 글로벌 생태 도시도 될 수 있잖아요. 내셔널 생태 수도도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리 통용되는 생태 지식들을 순천에서 순천대학에서 저는 만드실 수도 있겠다. 오히려 큰 대학들은 못하고 또 많은 경우는 지역과 이제 총장님도 말씀하신 지산학 연계가 사실 많은 대학들은 안 돼 있습니다. 지역에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거지 실제 지역과의 연계성, 지식적 연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은. 저는 이제 그렇다고 이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모델 글로컬 30대학 이게 진입을 하시면 정말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도 선도적인 모델들을 정말 선생님들이 좀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신영부 선생님 변방 있는데 정말 변방이야말로 중심을 뛰어넘는 대안적 상상력이 실험되고 상상되는 공간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갖고 저는 멀리서 순천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게 해주신다 그래서 믿었는데요. 그러시진 않고요. 저희들이 원래 그 좌담회 이 기조 발표는 짧게 하시고 좌담회 하실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은 좀 얼마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그 준비한 토크가 있으니까 총장님께서 중요한 거 한 2가지 정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짧게 하겠지만 글로컬 상생을 위한 지역의 생태적 전환과 생태전환 교육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병훈 순천대 총장님께서 오늘 좌담회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아유, 제가 마이크를 잡으면 또 말이 길어질까봐 뭐 토크쇼고 또 좌담회인데 지금 보니까 이제 거의 저 시계 맞나요? 40분? 근데 이제 또 지켜줘야 될 것은 꼭 점심 식사 시간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제가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 약 한 15분 정도 간단하게 하는데 그걸 다 뛰어넘어서 이미 이제 우리 시장님이나 교육감께서는 하시고 싶은 어떤 생태전환 또는 생태적 전환과 관련해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좀 순서를 바꿔서 여기 좀 플로어에 계신 어떤 방청객들의 의견을 통해서 좀 녹여서 우리 저 시장님하고 또 교육감님이 또 말씀드린 것이 더 오히려 낫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이제 특히 생태 문명 전환의 어떤 사회 구조적인 대안 모색이라는 하나의 어떤 거대 담론을 가지고 특히 지자체, 유초중,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이 함께 해야 할 그런 역할이 무엇인가를 논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 플로어에서 오늘 이제 다 기조 발제를 들으셨는데 절대 이제 유의하실 것은 저는 그 사회자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지 마시고 이 시장님하고 우리 저 교육감님한테 그렇게 이제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좀 그 뭐 궁금한 사항이나 또 뭐 의견 또는 뭐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우리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한테 좀 물어보십시오. 자, 먼저 질문 주신 손을 들어서 먼저 누가 있을까요? 그래도 2개 정도는 해야 된답니다.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셔서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예, 아니 가만있어 반칙인데요. 그러면 예, 그러십시오. 시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던. 예, 저기 아까 소개해드린 정보전 사람장 김현이고요. 그냥 할게요, 생목소. 예, 그 시장님께서 실험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던데. 실험요? 실험. 예, 실험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 이제 이건 대학에서 주로 쓰는 용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 전체 또는 시를 책임지는 이렇게 책임자로서 실험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텐데 어떤 의미의 실험이고 그 다음에 실험을 앞으로 어떻게 더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성과만 없으면요,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장님과 교육관님이 얘기하셨던 내용들을 굉장히 스피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험 계속해서. 근데 제가 지금 3번째 시장을 저도 건너뛰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면적은 서울의 1.5배지만 인구는 30만이 채 못 되는 도시 아닙니까? 그럼 이 도시가 어떤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가 백가쟁명입니다. 물어보면은.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 대충 줄기는 정해져 있어요. 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도시 구조를 보면은 도시계획을 처음부터 해서 도시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들이 우리나라 대도시들은 막 몰려드는 사람들 처리하느라고 그냥 막 밀어내기식으로 도시를 만들었고 중소도시들은 대도시를 베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소득 수준이 2만 불 정도 됐을 때는 다 견뎌냈어요. 이게 좀 이 소득 수준이 한 3만 불이 넘어가니까 요구사항의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제가 행정을 해보니까요. 어떻게 다르냐면 박람회를 하나 예를 들면요. 10년 전에 정원박람회를 할 때는 꽃만 만들어 가지고 꾸며서 하면 보고 갔어요. 이게 이때는 수준이 잘 만들어 놓고 보러 오시오 하면 보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자, 소득 수준이 3만 불이 넘었으면은 선진국 예를 봤을 때 뭐를 요구하고 뭘 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넣은 것들이 지금 맨발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어싱 로드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길게 우리가 만들어서 놓았어요. 그리고 정원에서 하루 종일 잘 수 있는 가든 스테이를 하고 새로운 광장 문화를 만들고 우리나라 하천에는 유람선이 잘 뜨지가 않거든요. 구조가 그렇고 여러 가지 이거를 만들고 등등의 굉장히 많은 실험적인 것들을 여기다 넣습니다. 실험적인 것들을.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실험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수준이 사회적인 구조와 삶의 수준 자체가 달라져 가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먼저 앞서서 가려고 그러면은 실험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뒤따라서 가면 남이 해놓은 것들을 베껴서 하면 좋은데 근데 이렇게 해서는 선도 도시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용어들을 제가 좀 쓰고 그러는데 학문적 의미의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그런 용어들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결국은 저희들이 전라남도 예산의 5분의 1을 순천시가 쓰고 있거든요. 22개 시군이 있는데 근데 과연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이제 우리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교육감이 얘기하신 대로 자전거 도로를 엄청나게 정비를 하시라도 왜 교육이 중요하냐면은 10년 만에 와보니까 차가 5만 대가 늘었어요. 우리가 인구가 28만인데 인구가 는 것은 6천 명이 늘었는데 차가 몇 대가 늘었냐? 예전에 시작할 때는 제가 10만 대 했거든요. 시가. 지금 15만 대가 됐어요.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잘만 하면은 교육이 뒷받침되고 여러 가지 주변이 뒷받침 가능하다는 게 이번에 저희들이 도로를 정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린 아일랜드라고.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세계에서 우리가 처음 한 겁니다. 막아가지고. 그러니까
저처럼 조금 무식한 시장이나 하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요걸 무지하게 먹었거든요. 이게 근데 대단히 중요한 점은 독일에 제가 뒤셀도르프를 갔더니 2km예요. 나인강 가인데. 근데 거기는 언더패스를 했더라고요. 도로 밑으로 차가 지나가고 우회를 녹지로 바꾼 거예요. 흙길하고 녹지로. 근데 비용이 얼마 들나 봤더니 4,300억이 들었어요. 4,300억이. 10년 전에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 지금 경제 수준으로는 우리의 돈 쓰는 것으로는 엄두도 못 낼 일인데 이번에 제가 무식하게 막았거든요. 막고 했는데 얼마 들이 우리는 돈 30억에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실험이잖아요. 시험인데 왜? 요걸 무지하게 먹는데 반응이 어떨 것인가 하는데 지금은 처음에 그렇게 반대했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양보를 해줘서 만들었는데 이걸 뜯어낼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물어봤더니 95%가 뜯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뜯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1.1km.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실험들을 제가 교수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행정적인 실험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요. 우리 정도 되는 도시는 조금만 협조를 해주고 시민들이 동의만 해주면 아주 단단하게 우리만의 경쟁력을 가지는 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교수님들이 저희들은 실행하고 이런 것이지 이걸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은 교수님들이 아마 이런 걸 정리해서 현실에 접목시키기 쉽도록 좀 도와주시면 굉장히 좋은 도시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델이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입니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세계 환경수인데 거기가 바로 지금 교육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시내 안에는 차 못 들어옵니다. 자전거도 허락받은 것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트램만 다닙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이 도시 안에가 거기는 인구가 우리보다 좀 적거든요. 유명한 프라이부르크 대학이 있는 그 도시 아닙니까? 근데 도심 인구는 23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인구가 좀 늘었더만 이번에 제가 가보니까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는 세계 환경수고 우리나라 수도 서울하고 자매결연 도시입니다. 제가 갔더니 시장이 안 나왔어요. 그래갖고 외교적으로 해서 야 우리보다 적은 도시가 이렇게 무시를 하냐 했는데 두 번째 제가 정부 대표로 행안부 장관이 가시고 지방자치단체 대표로 제가 갔거든요. 이달권 장관이 계실 때 시장이 나왔어요. 나이가 나랑 동갑이더만요. 이분이 프라이부르크 대학 교수님 출신이세요. 녹색당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여러 얘기를 물었더니 네 가지를 나한테 딱 물어보면서 여기서 다 긴 시간 못하지만은 혼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네 수도 서울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딱 한마디로 정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도시로 우리가 갈 수 있고 생태교육도 제가 지금 워낙 현안이 많아서 그러는데 프라이부르크 생태학교가 지금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대학도 지금 짐이 많이 있고 또 이것이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로컬 대학 좀 정리되시고 여유가 좀 생기시면 논의를 해야 될 문제고 또 이건 대학마하고만 해서는 안 되고 저 밑에부터 태워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교육 전문가들과 교육 행정을 맡고 있는 분들과 논의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프라이부르크가 우리의 모델입니다. 예. 독일 프라이부르크는 제가 알기로 대학 도시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인구 한 20만에서 25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질문이 이제 실험 앞으로 우리 지금 글로콜 대학도 지금 실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오신 우리 구성원 여러분 많이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뭐 또 질문하실 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기대했던 것이 제가 이제 이 생태 전환하면 키워드가 딱 떠오르는데요. 갑자기 혹시 회복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어질런스라고 리질리언스라고 그러죠. 회복 탄력성이란 말을 하죠. 이제 그것은 우리가 주로 뭐 힘들거나 할 때 이를 극복해내는 어떤 힘 또는 뭐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어떤 그런 의미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리질리언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생태전환 키워드와 관련해서 그러면 질문을 안 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교육감님한테 혹시 서울시 교육청은 이 생태전환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그 리질리언스를 그 확산할 것인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지요?
예, 아니 뭐 질문 하시죠 뭐 바로 안 하셨는데, 예, 아니 이제 이거 그 말씀 전에 저는 이제 교육의 관점에서 이제 아마 대학에서도 교수님들이 이제 고민하시는데, 그러니까 미래라고 할 때, 미래의 도전이라고 할 때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도전에 집중적으로 주목을 하자. 하나는 AI 시대라고 하는 AI로 상징된 거대한 산업적 기술적 전환의 도전이 하나가 미래 도전이 있다. 두 번째는 지금 요 기후 위기라는 지구 공통의 미래 도전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뭐랄까 탈국경화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세계화라고 할 수도 있고 지구촌화라고 하는 지구가 단일 세계로 통합되어가는 어떤 도전이 있다. 뭐 수십 가지 도전이 있겠지만 세 가지를 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AI 시대에 대응하는 일종의 미래 기술 역량을 보편적으로 갖는 우리 학생들을 만든다. 미래 기술 시민, AI 친화적 뭐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하나를 설정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생태 시민 역량 내지는 생태 시민적 감수성.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세계 시민, 세계 시민적 감수성. 그래서 뭐 대구 같은 데서 이제 뭐 이슬람 사원 짓는데 돼지고기 구워 먹는 그 감수성으로는 저는 K 한류의 경쟁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이제 정식화하면서 여러 가지 그걸 교육과정으로 풀어내려고 하는데, 대학에서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방향을 교수님들이 제출해 주시면 되잖아요. 알아서 주체적으로 하니까 이게 초중고는 이걸 약간 떠먹여 주듯이 교실에서 이게 선생님을 통해서 이게 자연스러운 배움이 이루어지도록 하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맨날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제가 한 가지 국내적으로 하나 이제 제가 첨가하는 게, 우리 사회가 너무 의견이나 이 정치 사회적으로 적대적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공존형 민주시민 역량이 필요하다. 공존의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게 너무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거의 죽일 놈 살릴 놈 같이 되거든요. 부부싸움 할 때는 이제 짐승 같은 놈 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상대방을 짐승으로 알아요. 저는 이건 아니다. 이게 저는 투 네이션, 우리 나라가 두 개의 국민으로 쪼개지는 게 아니라 위기시로 해서 저희는 역지사지형 토론 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좀 하고 있고,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리질런스가 정말 당연히 이제 우리가 그 여러 차원에서 이런 어떤 지구의 혹은 환경적인 위기 속에서 좀 자연의 리질리언스, 회복력이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고민해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교육의 생태적 전환도 이제 교육 공동체의 어떤 회복과 관련돼 저희 서희초 사건 요즘 관심이 있잖아요. 저희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각각의 주체가 자기중심적으로 내 새끼 지상주의로 가지고 학부모가 작동하고, 학생들은 이제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교권 파괴적인 행위를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 공동체를 회복해내는 것.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것도 회복력이고, 또 개인으로서도 저는 굉장히 심리정서적 리질리언스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학생 자살도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심리정서적 위기 학생이 많고요. 정상군의 학생인데도 자살하거나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회복력이라는 게 주체적인 균형 역량 같아요.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심리정서적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역량을 이제 개인이 가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되는 이런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 심리정서적으로 그렇고 도시 공간의 차원에서 저는 리질런스를 얘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네. 갑자기 그 아까 저 질문자가 없어서 다시 한번 플로에 혹시 우리 교육감님 또 시장님한테 혹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받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저 먼저 자기 소속을 이야기하고 말씀하십시오. 네, 지금 법학과에 있고 교무부처장을 맡고 있는 최관호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에 우리 순천대학교는 지금 이제 글로컬 가면서 정주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주교육이란 거는 이 지역의 이 자연 속에서 같이 사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발표하신 그 생태교육과 일치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 머리는 이런데 얘가 이제 만 6살이라 얘 교육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빈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병원 문제 또는 지역의 담화 문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 교육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지역을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벗어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물론 서울 같은 경우는 좀 분산시키려고는 하겠지만 이럴 경우에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 정주교육을 무너뜨리고 생태교육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지 대책 또 생태교육과 연결시킬 수 있는 문제, 그 해결 방안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대답은 당연히 없고요. 뭐 교수님이 오히려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런 점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지난 한 30여 년간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2014년에 교육감 될 때 마지막 이게 사직할 수밖에 없었던 직책이 5.18 재단 이사였습니다. 교수단체 대표로 있어서 저는 언제나 뭐 호남정신 5.18 광주정신으로 산다 이런 말을 이제 하곤 하는데요. 광주가 선도했던 민주화 시대에서 저는 민주화 이후 시대로 큰 어떤 전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민주화 시대를 주도했던 뭐 민주화 세력일 수도 있고 뭐 이런 혁신 세력 있고 진보 세력들이 민주화 이후 시대의 새로운 대안적인 국가 패러다임, 어떤 경제 패러다임, 그리고 그 중에 하나에 저는 수도권과 지방의 공존 패러다임을 저는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붕괴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안의 공백이 진정한 위기다. 진보의 위기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수도권에 있으니까 그런데 수도권에 집값 잡는다고 계속 아파트를 때려 짓습니다. 그게 바로 직접적인 지방 소멸입니다. 그렇잖아요. 지역의 공동화하고 이어지는. 그래서 저는 전북의 강준만 선생님이 이제 많이 그걸 강한 목소리 얘기했지만 저는 지방의 목소리가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더 강한 목소리를 내서 지금처럼 서울 중심의 수도권 중심의 저는 이 패러다임을 저는 바꿔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려면 이제 여러 가지 지점에서 좀 그런 보완들이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이제 예를 들면 교육 영역에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근데 솔직히 대안적인 방법이 있으면 저도 막 주장하고 막 추동을 하겠어요. 근데 정말 많은 지점에서는 우리가 지난 30여 년간 대안이라고 했던 것들이 붕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말씀하신 교육의 수도권 중심 이런 부분을 위해서 뭐 예컨대면 통합국립대학 그리고 이제 10개 거점 국립대학 그다음에 이제 이런 목포대라든가 이렇게 지역 국립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저는 네트워킹으로 묶는 저는 그런 어떤 대학 체제 개혁, 대학 서열화 구조를 개혁하는 모델,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조금 훨씬 더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있지 않는 한, 뭐 수능을 뭐 바꾸고 뭐 이렇게 수시어 찍고 뭐 자기소개서 없애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교수님들이 좀 그런 면에 있어서 더 담대한 고민들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장님들이 계시지만. 도시 행정이라는 거 연계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실험을 해볼 아까 굳이 얘기를 하면 어떤 대안을 실험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지역의 행정과 지역 체제와 지역 사회와 대학이 같이 갈 수 있다는 건 저는 엄청난 혜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오히려 좀 저희가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잠깐만 보완해서 얘기를 드리면요. 정원박람회 하니까 관광사업인 줄 착각들 하거든요. 아닙니다. 도시는 경제의 엔진이고 문화예술의 총체고 교육이 뭐 이거 다 몰려있는 데가 도시입니다. 근데 도시는 공짜로 인간들에게 이 혜택을 준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지금 교육감님이 얘기하시는 제일 큰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을 일본으로 주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도시화율이 80%가 넘거든요. 근데 미국에 여러분들 다 아는 센트럴파크를 만들 때 그 당시에 도시화율이 5%였습니다. 근데 이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라는 이분이 이걸 얘기를 하니까 다들 정신이 좀 나간 사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강력한 얘기한 게 지금 여기에 이걸 만들지 않는다. 그다음 100만 평 정도 되거든요. 처음에 시작한 게 100년 후에 이 정도 크기 정신병원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5천만 명, 많이 올 때 적게 올 때 3,500만 명이 여기를 방문합니다. 오세훈 시장님하고 나눴고 오세훈 시장이 정원도시 서울을 주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정원이 우리나라 국립수목원이나 이런 데서도 발간한 적에 정원이 얼마만큼 많은 치유 효과가 있는지가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원을 가지고 이걸 하는 것은 도시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자고 하는 것이지 이것 만들어갖고 관광 수입이나 올리자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 중에 하나가 지금 아프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시골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저녁에 열이 나면 애를 데리고 갈 데가 없습니다. 소아응급이 처리가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준종합병원 있는데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임산부가 응급 상황이 생기면은 임산부 응급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인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 목숨과 자기의 그 소중한 아이들의 목숨이 담보가 보장이 안 되는데 지역을 살아야 되겠네. 이 근본적인 질문을 교수님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은 뭐냐? 대학병원 만들자고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도를 못 만든 게 아니라 대한민국 의사들 때문에 힘들거든요. 이게 지금. 그럼 어떡할 거냐? 기다리고 있다가 다 소멸되고 말 거냐? 전남에 아시다시피 22개 시군이 있는데 15개는 지자체를 못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인구 4, 5만 가지고 군수 뽑고 군의원 뽑고 공무원 있다고 지자체가 됩니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를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올해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적어도 소아응급과 임산부 응급은 우리가 처리해 주자 이거는 지역에서. 그러면 의사들은 자기 희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생각이 있는 의사도 있고 돈만 얘기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의료원장회 때 우리가 정기현 원장이랑 일본을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라도 하자 이게. 근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딱 다른 게 뭐냐? 우리보다 먼저 지역 소멸 위기도 겪고 그러는데 일본은 20년 전에 똑같이 119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거기도.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난 게 누구였냐? 의사들이었습니다. 뭐냐? 명색이 우리가 의사인데 우리 지역에 있는 응급환자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우리 지역의 생명을 지키지도 못하는 우리가 의사냐라고 의사들이 스스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들이 나서서 체제를 만들고 그리고 지역의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의료를 해결하는 게 일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요구를 해도 이런 것들 때문에 기가 팍팍 죽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까지는 다 못하더라도 적어도 전남 동부 지역의 순천만이 아니고 여수나 광양까지를 포함해서 고흥과 보성과 구례까지도 포함해서 적어도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저녁에 아이들 소아응급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은 적어도 없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냐. 그래서 의사들이 오케이 하면 재정 투입은 우리가 하겠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같이 하자. 두 번째, 임산부가 응급 상황이 생기는데요. 지금 우리 119 구급차가 뭐냐. 그 안에서 아이를 못 봤습니다. 119 여러분들 타보실 수는 알지만 환자가 누우면 아무도 옆으로 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를 우리나라가 참 희한한 게 구급차가 원래 만들 이뇨환 박사가 만들 때는 차가 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의사나 누가 돌아다니면서 애를 낳을 수도 있거든요. 차 안에서. 이걸 받아줘야 되는데 못해요. 그리고 저녁에 하혈을 한다든가 배가 아프고 그러면 이 아이 가진 임산부를 데리고 갈 응급실이 없어요. 그래서 요 문제들을 올해 우리가 하고 이것이 대한민국 복지부가 지금 순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역 완결형 아이들과 임산부에 대해서는 공공의료로 이거는 방어를 해주자.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임시 방편이지 이거 영구적인 방편은 못 됩니다. 정확한 거는 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에 들어와서 정말 기능들이 다 됐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이 기능을 이관하고 덮어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생일날 하루 잘 먹으려다 기다리고 있다 다 죽게 생겼으니 이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준비하고 있다. 제가 1분만 총장님 1분만 첨가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뭐 저는 이런 노력들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도전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과거에 5.18로 상징되는 광주, 전남으로 가장 민주화 반독재 추대인 선봉이었잖아요. 그럼 제가 학교를 예를 들면 독재적 문화가 있는 권위주의형 학교에서 우리가 지난 30여 년 동안 민주적 학교, 민주적 원리가 작동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혁신교육도 다 그렇다고 봐요. 민주주의 원리를 확산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 거냐. 저는 요 도전에 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러면 이 민주적 학교 원리와 같이 가는 게 민주시민 교육입니다. 그랬을 때 그럼 민주시민의 우리의 상은 뭐였냐? 그러면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독재하고 권위주의를 대립으로 해서 자 독재 시대 너희들 유신체제 기억해봐라. 너의 자유와 권리 또 경우에 따라 너의 개인적인 이익 추구가 얼마나 무참히 압살당하고 억압당했냐. 자 너의 자유와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당당해라. 부당하게 침입되면 전투적으로 싸워라. 이게 민주시민교육의 당당한 시민, 때로는 전투적이기까지 한 자신의 권리 앞에 전투적이기까지 한 시민이 됩니다. 근데 저는 서희초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당당한 전투적 시민들이 전투적 시민과 시민 간에 충돌하는 거죠. 전투적 학부모, 자기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법제도, 아동학대 방지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전투적 개인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악용하는 거죠. 거기에 서희초사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사회 집단들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와 이익 추구를 위해서 집단화되어 있어요.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말하자면은 의사를 공공의료 의사를 늘려야 되잖아요. 의사 조직화되고 집단화되어 있는 의사 집단은 반대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전제해야 됩니다. 권위주의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걸 다 전제를 하고 어떻게 공동체적 원리를 우리 사회 수준에서 국가 수준에서 정말 리질리언스 해낼 수 있을 건가, 회복시켜낼 수 있을 거냐 하는 게 우리 과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당신 잘하세요만 갖고 되지 않는 어느 지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문화, 원리, 인식, 원리들을 변화시켜 가야 되는 그러면서 이런 공동체적 비전과 공화적 이런 공존형 비전들을 만들어서 설득하고 그걸 이제 정책 패러다임하고요.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할 수 있는 수도권으로만 다 몰리지 않는 방식의 공공적 장치들을 만들어야죠. 작게는 뭐 지역의 공공기관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출신 쿼타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공공적 규제 제도들을 만들어야죠. 물론 이제 너무 규제 중심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새로운 노력들을 우리가 이제 당면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아주 좋은 말 많이 나오고 다음에 우리 글로컬 대학 최종 발표하고 시간이 되면 의외로 재밌는데요. 듣고 보니까 11월 중에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 이런 토크쇼를 한번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푸른 현실인데 잠깐 이제 이야기를 여러 가지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주마간사처럼 흘러가는 말이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요즘 어린이 청소년들이 자신들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멸종 위기종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러면 이제 끝으로 지금 점심 식사 시간이 다 돼버려서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여러 생태 전환 교육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두 분한테 마지막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이 그러면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과연 앞으로 해야 될 어떤 다짐 또는 어떤 당부 말씀과 특히 제가 우리 시장을 만나면 자꾸 이것을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자꾸 이 말을 못 물어봤어요. 가장 기본적이면서 언론적인 그 순천시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아까 대한민국 생태수도 인류 순천이라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또 제시하고 생태 대출을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생태 도시라고 칭했는지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을 인간과 자연, 경제와 산업
역사등과 좀 결부시켜서 마지막으로 좀 하나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누가 먼저 아까 유아 청소년 예, 우리 교육감이 예. 아니 말씀을 많이 들려서 제가 젊었을 때는 지금은 이제 행정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보수화됐다는 비판도 이제 많이 받고 있는데 젊었을 때는 제가 세계 사회 포럼에도 쫓아다니고 그랬어요.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 뭐 인도에서 열린 데도 했는데 그 슬로건이 Another World is Possible입니다. 또 다른 대안적 월드가 is possible 가능하다. 저는 Another World, Another City, Another Education이 가능하다고 하고 그 비전들을 만들어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발제문의 맨 마지막에 신영복 선생님 인용했습니다마는 뭐 변방의 창조적 숲을 탈문맹의 그 중앙 수도권 중앙 중심의 그 문맥과 논리가 아닌 대안적 숲을 함께 꾸는 대안적 상상의 숲을 만들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정말 그런 역동성이 순천에서 좀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총장님 밥 먹으러 가려는데 왜 뒤에 들어 밥맛이 없도록 그렇게 하십니까? 이 행정을 해나가는데요. 일정한 기준을 안 세우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구름 잡는 얘기로 그냥 모든 거 좋은 것만 모아서 한다. 그런다고 생태가 되는 건 아니죠. 제가 10년 전에 시장을 했을 때는 소득 3만 불의 도시가 됐을 때 주거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모든 이런 요소들이 어떤 수준이 돼야지만이 이 도시가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가 기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나라 전체가 뭐 평균을 내면 3만 불이 넘어가는 이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은 옛날에는 20년의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10년으로 압축을 해서 소득 수준이 4만 불이 넘었을 때 우리의 바로 교육, 문화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신 이런 것들은 어떤 수준이 돼야지만이 결국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도시가 될 것이고 여기 사는 사람들은 소위 수도권에 살지 않더라도 그 기회비용을 대체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누릴 것인가 이것이 지금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자면 또 이것만 가지고도 몇 시간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니까요. 이렇게 해서 행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저항이 따릅니다. 왜냐하면은 소수 힘 있는 소위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지역에는 죄송한 얘기로 토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힘이 모든 골목을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겨내고 이 정책을 편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서울에서도 정치를 해봤는데 정치하기 가장 쉬운 데가 서울입니다. 여기는 골목만 넘어가면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일에. 근데 여기는 전부 다 학연, 지연, 혈연으로 다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하나하고 척을 지게 되면은 그 사람 동창생, 그 사람 일가들, 그 사람 고향 사람들한테 다 접근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겨내면서 도시를 앞으로 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교수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히려 제가 지금 우리 시장님한테 부탁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자, 뭐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좀 항상 또 우리가 또 기대와 설렘 또 미래가 있어야지 또 다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아쉽고 오늘 시간이 10시 30분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12시를 훌쩍 넘어가지고 아무튼 죄송합니다. 시간을 못 지켜줘서 사회자의 또 부도간 소치라고 생각하시고 자꾸 우리 아까 서울시 우리 교육감께서 자꾸 이제 신영복 선생님의 어떤 그런 마을길을 인용하는데 그걸 제가 잠깐 이야기하면서 끝마치도록 해도 될까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오셨는데 제가 다음에 이제 글로컬 대학 우리가 이제 선정이 됐을 때 다음에 축하해주러 우리 토크쇼 한번 하시기로 약속하시는 거죠? 네. 저는 생각도 해봐요. 그리고 또 시장님 또 보시면서 저도 많은 하나의 어떤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고 또 우리 대학도 그렇습니다. 뭐 하나 통찰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뭐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하겠다는 제한 뭐 어떤 그런 것도 있는데 아까 우리 조희연 교육감이 말씀했던 공동체 작동 원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참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10년, 5년, 20년을 내다보고 하려고 해도
그 어려움 또 뒤따름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까 제가 리질리언스에 대해서 자꾸 요즘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 신영구 선생이 말한 변방에 그 함께 꿈꾸는 대안적 상상의 숲을 이루기 위해 모인 나무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과 햇빛을 머금으면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나무가 성장하듯 깨끗한 자연과 더불어서 성장하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다짐들이 하나의 자양분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힘드시는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긴 시간